자, 이제 미적분 첫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미적분하고 이제 수투하고는 내용이 비슷하고, 처음에 배운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이란 걸 배울 건데,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수투 시간 때 함수의 극한이라고 배웠을 거야. 함수의 극한. 그 함수의 극한하고 비슷한 건데, 더 쉬워, 함수의 극한보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2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2x 플러스 1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그냥 3을 딱 대입을 해가지고 7 이렇게 쓰잖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열 an이라는 게 있었을 때 이게 2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3으로 갔을 때 2n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문제 틀린 건데 그 이유가 뭐니 지금 설명을 해줄게. 극한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fx가 2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x가 3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따라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따라 들어왔을 때 이 값을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우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함수의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수만 되는 거거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1일 때 뭐에서 3 나오고, 그 다음에 2일 때 2 대입하면 5 나오고, 그 다음에 3일 때 대입하면 6, 7 그렇게 나오겠지? 7 나오고, 4일 때 대입하면 9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3의 근처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값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보는 바와 같이 이 근처에 있는 숫자가 없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n이 3으로 갔을 때 얼마가 되는지 예상해봐라. 전혀 그렇게 물어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뭐냐면 리미트 만약에 계속 이 항이 계속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그 함수의 극한 할 때도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가 얼마가 되는지 예상해봐라 이거 했었잖아. 그래서 이것의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쉽다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랬을 때 수렴이라는 말, 우리 수렴이라는 게 뭐였어? 어떤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지는 거, 그걸 우리가 수렴이라고 한다 했었지.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발산 중에서도 양의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로 계속 커진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작아진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진동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동도 결국 수렴의 한 종류, 이제 발산의 한 종류야. 발산의 한 종류에 해당할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는 음한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진동이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다 발산의 한 종류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다 뭐로 들어간다? 발산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n을 어디로 보내라? 무한대로 보내라.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무한대로 숫자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건 n이 계속 커질 거니까 무한대가 된다는 거 예상할 수 있고, 이건 n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긴 하는데, 이거 일단 숫자를 넣어보자 한번. 코사인 n에다 1 넣으면 파이, n에다 2 넣으면 2파이, n에다 3 넣으면 코사인 3파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파이가 얼마였던가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란 걸 생각해 보면 좋겠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 여기가 4파이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뭐가 되는 거야? 발산이야. 발산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냐면 진동이다. 그렇게 말했으면 되는데 그냥 발산이라고 써도 크게 지장은 없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 중에 하나야. 뭐가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다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다 따로따로. 그런데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이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건데, 수렴할 때만 쓸 수가 있어.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렇게 특정한 값에 가까워졌을 때만, 각각이 수렴할 때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조금 유념을 해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유념할 거는, 우리가 수렴을 하면 따로따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배웠었지. 나누기도 똑같고 곱하기도 똑같고 빼기 더하기 다 똑같아. 근데 나눌 때는 이 분모값이 0으로 수렴하면 안 돼. 그건 엄청 중요한 거야.
0으로 수렴하지 않을 때만 나눗셈도 따로따로 우리가 극한을 취해줄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제약 조건이 없어. 그러나 큰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잠깐만 안 나오네. 큰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 우리가 유념해 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란 게 뭐냐면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외에는 우리가 무조건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풀이하는 방법은 배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 뭐 최고차, 뭐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를 봤을 때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분모보다. 그러면 이제 답이 뭐가 되겠어? 발산한다는 거지. 분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지. n 더하기 1에다가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5 이런 것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더 차수가 크면은 답이 뭐가 된다? 무한대. 또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도 나올 수 있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만약 분모의 차수가 더 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5분의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이 답은 뭐가 되냐면 0. 분모가 더 빨리 커질 거니까. 그리고 만약 차수가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지? 최고차의 계수 비교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3n의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나왔고 5n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답은 얼마가 된다? 최고차의 계수 비교로 들어간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뭐 3분의 5가 된다. 이런 건 했을 것 같고,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리식이 있을 경우에는 유리화해라. 이거 뭐 많이 봤을 것 같고, 뭐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건 좀 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크게 우리가 고민하지 말자. 그런데 무리식이 있을 경우에는 유리화를 한다. 요것만 조금 유념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뭐 나머지 건 수투 시간때 다 배웠던 거니까. 자, 값이 얼마냐? 4하고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 했지? 그냥 따로따로 쓰면 된다. 그 말이지. 요건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AN이 4로 수렴하니까 2 곱하기 4 플러스 1. 뭐 계산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무한대분의 상수꼴 자체가 얼마가 돼? 0이 된다라는 거지.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답이 3이 되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네? 그래서 이것도 답이 0이 되겠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차수가 같을 경우에는 개수수 비교해준다라는 거. 자, 무한대로 간다 그랬네?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 값은 얼마? 0, 0. 4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뭐 8로 나오겠죠. 극한값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물어봤네. 차수가 1차로 갔죠? 최고차의 계수 비교 2분의 1.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유리화를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지. 분자를 유리화했다라는 거. 우리가 수투시한테 많이 다뤘으니까 크게 선생님이 더 이상 다루지는 않을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분모는 계속 커지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꼴이 돼서 답이 0이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원래 풀이법이 있긴 하는데 따로 그 풀이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의 3승이잖아. 이건 이게 더 빨리 더 커지겠지. 3승이니까.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만 좀 유념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도 뭐냐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으면 식의 변형에 의해서 an 더하기 bn의 전체 제곱 빼기 2의 an, bn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런데 뭐랑 갈 수 있냐면 이 안의 값이 수렴을 하잖아. 4로. 그럼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거지. 16 빼기 2 곱하기 이것도 수렴하자. 3으로. 그래서 계산하면 16 빼기 6이 되더라. 어렵지는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죠. 차수가 같잖아. 최고차의 계수 비교 1분의 2. 그 다음에 요거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네. 그럼 뭐가 나올까? 무한대인데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답이 무한대가 맞아. 그러나 조금 답은 무한대가 아니겠지. 요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n이 커짐에 따라서 요 값도 그래 커지긴 하지만 어디 쪽에 이거는 분모가 마이너스 쪽으로 나온다라는 거. 요걸 좀 유념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 분모가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마이너스 1분의 뭐 1000 이런 것들. 마이너스 1분의 뭐 2000 이런 것들. 그럼 2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분자가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분모가 마이너스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답은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좀 유념을 하자. 유념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양수. 좀 정확히 말하면 양수겠지. 근데 분모가 2차이기 때문에 이 답은 뭐가 되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가지고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무리식이 있으면 뭐하라 했죠? 유리화가 들어가져 있죠. 제곱에서 제곱 빼버리면 n제곱 마이너스 1에 빼기 n에다가 분자 n에다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원래 이것도 풀이법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수투 시간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분모를 몇 차로 봐야 되냐면 분모는 2차. 2차의 계수는 얼마로 봐야 되냐면 1로 봐야 되겠죠. 분자는 1차냐? 그
그게 1차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1차가 아니라 요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최고차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무시해버리자고. 최고차 영향을 안 주잖아. 루트 n의 제곱이란 것 자체가 그냥 n이 될 거고 앞에가 n이 되기 때문에 n 곱하기 n에서 그냥 2차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앞에 계수는 얼마로 봐야 돼? 1로 본다라는 거. 분모 계수가 2차면서 계수는 1이고 분자도 2차면서 1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로 보면 된다? 1로 보면 된다라는 거지. 요것만 좀 유념을 해주게 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들어가자. 다음 거 이제 우리가 수원 시간 때 좀 배웠던 공식 몇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걸 좀 외워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수원 시간에 이런 걸 다뤘단 말이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공식. 뭐냐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제곱 공식으로 나왔었지.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 다시 외우라고 써주는 거야. 다시 외워야 되겠지. 세 번째는 뭐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공식 어떻게 나왔더라? 아이고 다시 하자. 이거 어떻게 나왔더라? 2분의 n에 n 플러스 1의 전체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이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를 잠깐 들어가게 되면 1번 문제 1부터 n까지 합이란 말이야. 이게 분자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부터 n까지 합 n의 제곱에다가 1부터 n까지 합 이게 나왔잖아.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분모는 몇 차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분모는 2차로 보고 분자도 몇 차로 봐야 돼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2차로 봐야 되겠지? 그럼 계수 비교하면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유념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자. 2번도 우리가 수원 시간에 좀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걸 달리 계산을 해줘야 돼. 이거를 근데 계산하면 이게 재밌어. 2분의 1 또 계산하면 2분의 1이잖아. 이건 얼마? 3분의 2. 그 다음 건 얼마 나오겠어?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거는 뭐가 되냐면 n분의 n-1.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어? 제곱이 붙고 뒤에 거는 방금 썼던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러면 이게 뭐가 재밌냐면 숫자가 앞뒤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3, 3. 그럼 요거 이렇게 사라졌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거는 뭐가 남으냐면 n분의 1에 뭐가 남아있지? 제곱. 그럼 요거하고 요거 그냥 계산이 들어가야 될 거니까 분모가 뭐가 나와? 2n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n의 n 플러스 1이 되겠다. 앞에 뭐 생략은 했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당연하게 나오겠죠? 몇 차야? 2차, 2차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2분의 1로 나온다라는 거 계수 비교해주면 되니까 요것만 좀 유념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거 볼게. 자,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분모가 몇 차냐면 1차로 나왔단 말이야. 분자는 이 상태로 보면 2차로 나왔어. 근데 답이 2로 나와. 이상하지 않아? 2차인데 분자가 더 큰데 답이 숫자로 나왔어. 원래 분자가 더 크면 답이 뭐로 나와야 돼? 무한대 아니면 아까 배웠던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우리가 수투 시간 때도 다뤘던 것처럼. 근데 답이 나왔다라는 것은 2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 요게.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A가 0이라고 바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모가 몇 차냐면 1차로 나오고 분자도 딱 1차가 되잖아. 그럼 계수 비교하고 들어간 거. 여기 있지. 3분의 B 최고차의 계수 비교. 그 값이 얼마로 나와야 되냐면 2로 나오더라. 따라서 B는 얼마나 나와야 되냐면 6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요것만 좀 유념하면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다음 거 보자. 6번 문제.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 조사라 했지. 무리식이 나오면 우리가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 먼저 뭐 해야 된다? 유료화를 때려야 된다라는 거지. 유료화를 들어가게 되면 분모 분자에다가 요거의 합차 공식을 써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니까 얼마나 나오겠어?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 분모가 어찌됐든 간에 분모가 계속 커지잖아. 가운데가 더하기고 하니까 분자는 숫자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숫자꼴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뭐로 보면 된다? 0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쌤 좀 더 할게. 3번 보자. 이것도 원래 풀이법이 뭐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뭐 그런 풀이법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게 되면 뭐라는 걸 할 수 있냐면 n의 3승이 다 당연히 빨리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답이 무한대야.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로 나온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요것만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2번에 해당하는 건데 2번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를 해줘야 돼.
근데 유리화를 할 때 뭘 해줘야 되냐면 분모 분자를 다 유리화 해줘야 되거든. 먼저 분모부터 유리화하자.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에다가 우리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이거 방금 분모 유리화한 거 있었잖아. 뭐였어? 루트 n 플러스 1에 더하기 뭐가 나와? 루트 n. 그렇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도 유리화 해줘야 돼. 여기에서 이거 빼주게 되면, 이거 남산할까? 빼주게 되면 얼마 나올까? 1이 나오겠네. 그러면서 분모 유리화한 거, 분자 방금 유리화한 거, n 플러스의 합차 공식, 요거를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도 사라질 거고, 여기도 결국 1이 나오겠다. 숫자 1 의미가 없으니까 놔두고,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가 뭐가 나오냐면 n 플러스에다가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나오고,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봐봐, 가운데가 다 더하기로 연결됐기 때문에 요것도 무한대가 되고 요것도 무한대가 돼. 그러면 차수도 봐야 되지만, 차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원까지 다 배웠으니까 루트 n이라는 것은 n의 2분의 1승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분모와 분자 차수가 2분의 1차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때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뭐 비교해야 돼? 계수 비교. 그럼 계수의 영향을, 최고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려. 그냥 최고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그럼 남는 거는 뭐만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가 분모가 루트 n 나오고 또 루트 n 나오고, 분자는 루트 n 나오고 루트 n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1로 나온다라는 거지. 차고차가 같으니까, 계수가 같으니까. 그렇게 해석해 준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 답지처럼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풀어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거 보자. 선생님 8번까지만 다룰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상수 A 값을 구해야 해. 이것도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유리화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보자마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유리화하면 분모가 n제곱 플러스 an에다가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고, 분자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n제곱 사라지면서 an 빼기 이렇게 나오겠다. 답이 얼마로 나왔어? 3으로 나왔지. 그러면 이제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봐야 되는데, 일단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운데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무한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최고차를 봐야 돼. 최고차는 영향을 안 주니까 지워버리자고. 남는 거는 요거, 남는 거는 요거.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n의 제곱, 루트의 n제곱이기 때문에 뭐라 쓰면 되냐면 그냥 2n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분자는 뭐가 나오겠어? 최고차만 보자고. an. 이 결과가 3으로 나왔다, 그 말이겠죠. 따라서 2분의 a가 3 나오니까 a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거 보자. 수열 a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값을 찾아내라 라 그랬는데, 이게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 쌤 봤을 때 아주 원칙적으로 해 나갈게. 원칙적으로. 자, 뭐냐면 요 값을 하나의 우리가 bn으로 잡고 들어가자. bn.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어디로 가지? 3으로 가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an,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갖고 와서 an은 하고 만들 거야. 어떻게? an 플러스 5는 분모를 여기다 곱하자는 거지. bn에다가 2의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건 an이야, an. 그래서 넘겨서 정리를 할 거야. 2의 an, bn에 플러스 bn이라고. 그래서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an으로 묶으면 앞에 거 1, 뒤에 거 2의 bn이 남겠지, 빼기. 그 다음 건 bn-5. 따라서 an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1-2의 bn분의 분자는 bn 빼기 5. 근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의 무슨 값 구하라 했어? 극한값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따라서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을 구하게 되면 bn이 어디로 가지 보는 것처럼 수렴한다 했었잖아. 같이 3으로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게 현재 an이니까 요 자리가 뭐로 나오냐면 3으로 수렴하더라. 그래서 답은 1 빼기 6분의 3-5.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답은 이제 5분의 2. 이게 답이긴 한데,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이게 원칙적인 풀이 과정이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 값이 수렴한다라는 제한 조건이 더 붙었다고 하자. 솔직히 수렴하니까 물어봤겠지, 얘들아. 수렴하니까. 이 말이 없어도 솔직히 이렇게 풀어도 거의 대부분 맞긴 하는데,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 이건 더 쉽게 풀 수가 있어. 뭐냐, 요 값을 그냥 알파 값으로 잡아버리자는 거지, 수렴하는 값을.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렴하니까 2의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얼마? 5는 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5라는 값은 6알파 플러스 3이 될 거고 넘겨 정리하면 마이너스 5알파를 넘기면 마이너스 2. 따라서 알파가 얼마 나온다? 5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우리가 알파로 수렴한다 그랬잖아. 그 알파 값을 구한 게 얼마로 나왔어? 5분의 2로 나왔지? 그래서 답 5분의 2. 아까 했던 거하고 답은 똑같은 거긴 한데 이제 이렇게 풀었을 때 제한 조건이 뭐 어떤 게 틀렸냐면 원래대로 원칙대로 풀었을 때는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솔직히 수렴하니까 물어봤겠지.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당연히 수렴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더 훨씬 빠르고 맞는 풀이 과정이고. 그렇지만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다. 근데 소수령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싹 다 적어줘야지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유념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